안녕하세요, 현모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메디슨 바이크 마포점에서 여러분들과 또 자전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번에는 풀샵 자전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사야 되냐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초보자 입장에서 혹은 내가 자전거를 사는데 고민이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됐다, 그래서 좋은 영상이었다 라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저로서도 좀 뿌듯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악 자전거, 그러니까 MTB죠. MTB 중에서 하드테일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 하드테일 자전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전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으니까 오늘은 하드테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이 하드테일 자전거들 다 보이시나요?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고 이 4대의 하드테일이 모두 장르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하드테일이면 하드테일이지 어떻게 하드테일이 장르가 다 다르냐. 근데 하드테일을 살 때도 내 성향에 맞게 내가 타고 싶은 장르에 맞는 자전거를 사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럼 하드테일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코나에서 나오는 마후나라는 자전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드테일이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드테일 말 그대로 꼬리가 딱딱한 자전거, 그래서 뒤에 서스펜션이 없는 산악 자전거를 하드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꿀렁꿀렁 이는 이거를 이제 서스펜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진짜 완전 자전거를 모르는 분의 입장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완충 장치, 서스펜션이 앞에만 있고 뒤에가 없는 자전거를 우리가 MTB에서 통상적으로 하드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하셨죠? 이건 다시 들어가고. 그런데 하드테일을 사러 오셔가지고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 XC 사러 왔는데요? XC? 아니면 하드테일을 사러 오신 분들이 XC는 도대체 뭐냐, 하드테일은 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정리를 안 해주니까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테일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자전거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서스펜션이 없는 MTB를 우리가 하드테일이라고 부르고, XC라는 거는요,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르. 그래서 XC는 크로스 컨트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는 산을 크로스한다, 산을 건너간다, 그러니까 산을 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XC라는 거 자체는 이제 산악 자전거의 한 장르로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을 좀 길게 해서 산악 자전거 중에서 제일 이제 지구력을 요하는, 물론 기술적인 수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장르를 이제 XC라고 하고요. 그런 크로스 컨트리를 하기 위한 산악 자전거를 XC 하드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드테일이라고 다 크로스 컨트리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로스 컨트리가 보통은 하드테일로 즐기거든요. 그래서 XC 하드테일이라는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크로스 컨트리용 하드테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드테일과 크로스 컨트리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 크로스 컨트리가 XC의 준말이고 하드테일은 자전거의 하나의 종류이다. 이렇게 일단 단어를 정리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컨닝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뒤에 있는 자전거가 모두 다 같은 하드테일이지만 장르가 다른 하드테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르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초급자분들이 산악 자전거를 하드테일로 혹은 그냥 자전거를 하드테일로 입문하면 좋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비용적으로 산악 자전거 중에서 이 구성이 심플하잖아요. 들어가는 구속이라든지 풀샥은 뒤에 서스펜션도 들어가고 각종 링크들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풀샥이 갖는 그 입문 자전거의 기본 가격보다 하드테일이 갖고 있는 입문자의 기본적인 가격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원 언저리, 100만원 이하나 100만원 초반대에서 전문 하드테일을 시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에서 산악 자전거를 입문할 수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한테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유지 관리하기가 산악 자전거 중에서는 제일 편리해요. 네, 뒤에 링크도 없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요즘처럼 땅이 질어서 머드가 껴도 세차하기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부속도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쉬운 방법으로 자전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면 내가 좋은 자전거를 탈수록 그 좋은 자전거를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미케닉 기술이 없이, 내가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도 이 자전거를 적절한 시기에 샵에 가져가서 정비를 하고, 내가 기본적인 뭐 점검을 한다라든지 세척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전거를 더 심도 있게 타면서 그런 실력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비교적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문하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자전거를 기술적으로, 내가 자전거를 탈 때 도로를 타든 산악을 타든 기술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실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를 타거나 산을 타도 체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기 좋다라는 거죠, 이 자전거가. 왜냐하면 자전거가 해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내가 더 몸으로 기술을 체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트롤이라든지 페달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기를 익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하드테일이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활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도로를 타면서 체력도 키울 수 있고요, 산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국토 종주라든지 이런 투어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산악자전거에, 그 다음에 한 장르에 특화된 산악자전거를 타면 딱 그것만 즐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산악자전거 중에서 하드테일은 범용성이 제일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입문하기에 좋은 자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하드테일이 입문하기에 좋은 자전거인지까지 다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이제 산악자전거 중에서 하드테일 중에서 이 하드테일이 각각 어떤 장르에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성향에서는 어떠한 하드테일을 사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액대로 나눠지기도 하고 단순하게 금액대로만 나눠지는 건 또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사 MTB가 있어요. 유사 MTB. 유사 MTB는 뭐냐면요, 산악자전거의 형태는 갖고 있는데 유사라는 게 붙죠. 결국에는 산악자전거는 아닌데 산악자전거와 유사하게 생겼다, 산악자전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유사 MTB는 가격대가 10만원대에서 20-30만원대, 뭐 철TV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한 10만원 아니면 신문 사면 주는 그런 앞에 막 말도 안 되는 스프링이 달려있는 그런 하드테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런 이제 유사 MTB는 좀 제외하고, 그럼 좀 전문 자전거 중에서 어떠한 자전거부터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레저용 자전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용 하드테일이 있어요. 도로용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건데, 도로를 좀 타기에 속도도 잘 나고 도로를 타기에 좋은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게 도로용 하드테일이고, 세 번째는 XC 레이싱용 하드테일.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 레이싱용 하드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왜 레이싱이란 말이 붙냐면, 레이싱은 경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타서 꼭 경기에 나가진 않아도 되지만 그 자전거는 크로스컨트리 레이싱, 경주를 뛸 수 있는 거에 맞춰져서 나온 자전거이기 때문에 크로스컨트리 레이싱용 하드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트레일 하드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 하드테일, 이게 뭐냐, 트레일은 우리가 산악자전거에서 트레일이라는 거는 결국 산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길에서 타기에 최적화돼서 나온 이제 하드테일을 트레일 하드테일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자전거는 레저용 하드테일입니다. 레저용 하드테일은 일단 가격대가요, 한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정도? 요거는 스캇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스펙트 760이라는 모델이거든요. 스캇에서 아스펙트라고 나오는 그 모델의 자전거들이 다 그 레저용 하드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레저용은 뭐냐, 레저 다음에 개념이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스포츠는 우리가 취미로 즐겨도 그런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 혹은 그 해당 장르를 좀 더 심도 있게 즐기는 게 스포츠거든요. 근데 레저용은 조금 더 그냥 캐주얼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문을 할 건데 내가 막 매니아처럼 깊게 빠져들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자전거보다는 좀 더 튼튼하고 기계적인 완성도도 있고, 구성이 모두 다 브레이크든 기어든 쇼바든 바퀴든 제 역할을 하는 자전거를 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타실 수 있는 자전거의 시작이 레저용 자전거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좋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생활 자전거 이상급의 자전거를 타시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가볍게 이제 시작을 해보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한강이라든지 이런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위주로 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비포장길 정도 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무리하면 뭐 하루에 한 100km 정도 라이딩을 소화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전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도로용 하드테일이에요. 도대체 산악자전거가 왜 도로용이 나오냐, 일단 자전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메디슨 바이크에서 나오는 멘도타 07이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멘도타 07, 09 이렇게 두 모델이 있는데 09는 최상위 모델이고 07은 그거보다 하나 이제 아래 등급 모델이라서 소비자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고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99만 9천원. 네, 그래서 어쨌든 99만원대 이제 자전거 판매하고 있는데, 얘는 일단 왜 도로용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드테일을 타시면서 한국에서 실정으로 보면은 하드테일을 거의 90% 이상 도로 위주로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드테일은 기본적으로 자전거에 앉아있는 포즈가 로드보다는 편해요. 그래서 도로에서는 로드를 타는 게 맞지만 로드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바퀴도 얇고, 그다음에 자세도 너무 앞으로 많이 숙여져 있고, 그다음에 로드는 복장을 좀 더 잘 챙겨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라이딩 할 때도 편하고 안전하고 멋도 나거든요. 근데 복장을 좀 더 편하게 입으면서 편한 자세에서 도로 라이딩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자전거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어떠한 특이점이냐면 100만원 초반대, 90만원 후반대에 걸려 있지만 일단 프레임은 카본이에요. 도로용 자전거기 때문에 프레임이 카본이면 힘 전달이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서 좀 절약이 됐어요. 그 대신 프레임이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기아가 30단이거든요. 도로에서 계속 좀 심도 있게 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속 기어가 좀 모자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가파 30% 정도의 경사가 되는데 가면은 또 저단 기어가 엄청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30단의 카본 프레임. 예, 그래서 이 자전거는 마일드한 임도까지는 소화가 되는데 거친 싱글길을 저희가 타는 걸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그런 걸 하기에는 브레이크라든지 휠이라든지 서스펜션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100만원 초반대에서 도로 라이딩을 위주로 하시고 싶으신데 로드보다는 산악자전거처럼 좀 편한 게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잘 어울리는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도로용 하드테일, 이 모델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로를 좀 타기에 편안하게 나온 하드테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전거들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XC 레이싱용 하드테일입니다. 이 모델은 스캇에서 나오는 스케일 900 티미슈라는 모델이에요. 580만원? 네, 무선 구동계가 들어가 있고 카본 프레임이고 29인치인데요 스캇에서 나오는 스케일은 다 크로스 컨트리용 자전거인 거예요. 아까 이제 레저용 자전거는 아스펙트, 그 다음에 스케일은 XC용 하드테일이다. 모든 라인업이.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도 100만원대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는 무조건 500만원대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장르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자전거다. 그래서 스캇 스케일은 XC 레이싱용 하드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컨트리 레이싱을 위한 하드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스 컨트리가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이 궁금하시면 일단 유튜브에 XC MTB든 뭐 크로스 컨트리든 그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 타고 어떠한 대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한 번에 이해를 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로스 컨트리 대회는요, 기본적인 대회는 한 2시간 이내에 끝나는 장거리 레이싱 대회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같이 딱 출발해요. 한 수십 명이. 그래서 정해진 코스를 한 20km에서 한 40km 내외 코스를 2시간 이내로 해서 누가 빨리 들어오냐, 이런 대회용으로 만든 자전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탄다고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는 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자전거를 즐기게 된다. 그 선수들이 타는 그런 코스에서. 그래서 얘는 일단 어필도 좀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다운힐, 싱글에 있는 다운힐도 좀 제법 공격적으로 재미있게 타고 그런 자전거인데,
어쨌든 산악 자전거 하드테일 중에서는 제일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앞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좀 효율적인, 체력을 좀 아끼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자전거를 타게끔 이 지오메트리가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위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편안하게 타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가장 MTB에서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그에 걸맞게 좀 레이싱 복장으로 착용을 하시고 자전거를 즐기셔야지 좀 멋이 나거든요. 그 레이싱 복장이라는 게 뭐냐면 쫄쫄이 얘기하는 거예요. 빕을 입고, 그 다음에 저지를 입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MTB 클릿 슈즈를 신고 레이싱 헬멧을 쓰고,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 타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복장으로 즐기셔야 되고, 이런 체력적인 것들을 많이 요하는 MTB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 자전거를 사셔서 고급 자전거잖아요. 그리고 고급 모델들이 막 1000만원을 넘어가는 모델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XC 하드테일이라는 자전거가. 그런 자전거가 기계적인 완성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전거로 도로만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티타늄으로 된 세븐, 무추 이런 막 1000만원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다 XC 그 하드테일이거든요. 그런 자전거들로 도로만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산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근데 즐기는 게 놀는 게 아니라 좀 레이싱적인 요소가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트레일 하드테일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하드테일이에요. 이 자전거는 코나에서 나오는 마후나라는 모델이거든요. 코나에서는 일단 코나라는 브랜드 자체가 비포장길을 달리지 않는 자전거를 만들지 않는 게 코나의 일단 특징이거든요. 코나는 레이싱용 자전거보다는 즐기는 용의 자전거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테일을 만들어도 XC 레이싱, 대회를 위한 자전거가 아니라, 선수들한테 지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자전거가 아니라 그냥 타고 놀아라, 재미있게. 그래서 하드테일을 만들어도 트레일 하드테일을 만드는 거예요. 트레일 하드테일이란 게 뭐냐면 산에 가서 편하게 타고, 기술도 좀 편하게 부리고, 앞바퀴도 들고 점프도 하고, 산악 싱글길을 좀 재미있게 타라, 그런 구성으로 자전거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자전거의 가격이 115만원이고 1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이고, 어떻게 보면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멘도타 07하고 가격대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멘도타 07하고 마후나하고 구매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하드테일을 사지만 나는 산에 갈 일은 없고 도로에서 좀 장거리도 타고 편안하게 타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멘도타 07을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100만원 초반대의 자전거를 사는데 복장도 좀 그냥 뭐 프리하게 반바지에 반팔, 아니면 뭐 저지, 산악자전거 올마운틴용 복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입고 앞바퀴도 들고 점프도 하고 산악에 가서 싱글도 좀 막 타고, 어쨌든 나는 성향이 결국에는 올마운틴이나 다운힐 쪽으로 갈 거야, 혹은 그 자전거 안 타더라도 하드테일로라도 그런 종류의 라이딩을 즐겨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 자전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전거하고 스캇에서 나오는 이 스케일 레이싱용 하드테일하고는요, 기본적으로 이 탑튜브의 슬로핑이라는 게 조금 달라요. 얘는 조금 더 슬로핑이 많이 져서 서 있을 때 탑튜브가 조금 낮고, 자전거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지지 않고 상체가 좀 많이 들려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스템의 길이들도 태생을 보면 아는데 훨씬 짧은 스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스템이 짧으면 핸들링의 직각성이라든지 앞바퀴를 든다라든지 점프를 한다라든지 이런 동작들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산악 싱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뭔가 기술을 부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는 순정은 그냥 시트 포스트인데, 이제 드롭퍼 포스터라고 해서 가변 시트 포스트 있잖아요. 핸들에서 누르면 안장이 내려가는 그 가변 시트 포스트를 장착하는 케이블이 지나가는 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전거가 갖고 있는 태생이라는 거, 그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전거를 이제 트레일 하드테일이라고 불러요. 물론 앞 서스펜션의 길이가 좀 더 길어져야 본격적인 트레일 하드테일인데, 어쨌든 입문형 자전거로 나왔기 때문에 트레일 하드테일을 만드는 브랜드들은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더 고급 브랜드를 찾는다면 트랜지션에서도 나오고, 오렌지 바이크에서도 나오고, 크로맥에서도 나오고, 코나에서도 혼조라고 해서 크로멀리로 된 더 고급 트레일 하드테일이 있거든요. 올마운틴 하드테일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장르 자체가
얘는 조금 약간 그래비티 쪽에 돼 있는 거고, 요거는 XC 레이싱 쪽에 돼 있는 하드테일이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뭐 가격대도 다양하지만 가격대를 떠나서 장르로 구분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매장에서 네 가지 종류의 하드테일을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도 좀 다양하고 자전거를 타시려는 목적이나 방향성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하드테일을 이제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문 산악 자전거 중에서 풀샥, 풀 서스펜션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보다 더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굳이 산을 안 가지만 산악 자전거 사고 싶으신 분들, 당장은 이런 그래비티하고 좋은 풀샥을 타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일단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성향에 맞는 자전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한 네 가지 종류의 하드테일을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일단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입문형 자전거고 입문을 하기 좋은 거고, 이 안에서도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더 전문적인 자전거들이 있어요. 특히 XC 레이싱 쪽은. 그래서 XC를 탄다고 하드테일을 탄다고 초급자는 아니에요. 네. 초급자나 입문자들이 입문하기에 좋은 자전거는 맞는데요, 이거를 계속 타고 이 장르를 계속 즐긴다고 만년 초급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드테일을 떼고 트레일 바이크를 타고 올마운틴을 타고 엔드로 바이크를 타고 다운힐을 가야지 뭔가 실력으로 제일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옛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어쨌든 본인이 딱 좋아하는 그 장르에 맞는, 그다음에 니즈에 맞는, 내 필요로 하는 자전거를 일단은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가격을 떠나서. 그래서 딱 이렇게 특정한 모델이 내 니즈에 맞냐 아니면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타고 싶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먼저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맞는 자전거가 뭐가 있고 그 장르에 맞는 자전거에 어떤 브랜드가 있고 어떠한 모델이 있냐,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전거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런 거를 다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도 받아보시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전문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같은 자전거라도 다 같은 자전거가 아니고 다양한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